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쇼킹했던 사건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 사고들을 소개해드리는 팩트 차이나입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첫 방송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중국 사건에 대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사건, 중국에서 1996년에 발생한 특대 국제열차 사건입니다. 1993년 5월 26일 중국 북경에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가는 국제열차가 개통되었습니다. 개통된 뒤 이 열차 안에는 세 개파로 나뉘어진 조직 범죄자들이 총과 칼, 둔기 등으로 강탈, 강간, 윤간, 폭행, 살인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 중국에서 10대 사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영화를 제작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아주 큰 대사건이라는 걸 설명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을 저지른 죄인들 중 한 개 조직의 두목만 그 당시에 검거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영화도 제작되었는데 다른 두목들은 잡히지 않았다니 무슨 일일까요? 이 사건이 발생한 18년 뒤에 중국 정부에서 이 사건에 관해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때로부터 범인들이 한 명, 두 명 검거되기 시작했죠. 사건이 발생한 18년 뒤에 이 사건은 또다시 뉴스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중국 북경에서 러시아까지 가는 기차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상상하기가 어렵죠. 북경에서 러시아까지 엄청난 거리인데 여기를 어떻게 가냐. 사실 중국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열차는 1960년도에 처음으로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에 있는 내몽고에 있는 알렌 허트 여기서 출발했죠. 그래서 몽고라는 나라를 지나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열차였죠. 그 당시에 총 거리는 7,865km였죠. 와, 엄청 길죠. 1989년 그때 소련이었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그때 중국과 소련이 관계를 정상화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도 중국의 상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돈 벌 기회가 주어졌죠. 1994년이 되어서야 러시아행 열차 거리를 북경까지 연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이 K3라는 열차를 타고 한 번만 러시아를 다녀와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만으로도 뭐 중국 돈으로 10,000원, 20,000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이 열차로 러시아를 다니는 장사꾼들은 그때 모두가 정당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때 상황을 놓고 보면 중국은 학교를 졸업하면 공무원이 아니면 국영기업에서 여기서 국영기업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국영기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면 그리고 조그마한 학교 다니면서 조그마한 사고 전과가 있다 해도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 열차는 북경에서 출발하여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6박 7일이 걸립니다. 6박 7일. 기차에서 열차 안에서 6박 7일을 보낸다는 건 한국 사람으로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모스크바까지 한번 다녀오는데 6박 7일 열차 안에 있다 보니 사람이 거의 미칠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장사꾼들은 이 열차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 이제 뭐 서로 얼굴을 익혔겠죠. 열차 안입니다. 열차는 1번 열차부터 16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개 열차 안에 방이 한 15개 내지 20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차 그 방 안입니다. 1, 2층으로 된 침대가 4개가 있죠. 이게 방 한 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열차 안에서 서로 고독을 달래기 위하여 서로 면목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술도 마시고
그리고 카드도 하면서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죠. 원래 혼자 독고로 다녔던 자사꾼들이 서로 뭉치기 시작한 시점인 거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끼리, 중국 자사꾼들끼리 같이 뭉치면 모스크바에 가도 그 지방의 금자들한테 당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국 장사꾼으로 뭉쳐진 금달 조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열차 안에 조직들이 많이 구성됐죠. 하지만 거의 2개월 동안 열차 안에서 치열한 싸움 끝에 3개 조직만 딱 남게 된 거죠. 그 조직이 베이징파, 동북파, 뚱베, 동북파, 상해파 이렇게 행세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북경파에서는 갑소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목이 이 조직을 이끌었죠. 그 당시 이 열차 안에서 북경파 조직 힘이 제일 강했죠. 처음에는 북경파는 이 열차 안에서 사람들이 잠든 뒤에 돈과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죠. 그 당시 북경파 두목 갑소명은 열차 안에서 하나의 구멍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멍. 그 구멍은 바로 북경에서 출발한 열차가 중국과 몽고 경계선에서 열차 안에 모든 중국 경찰들이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들은 비자도 없고, 모스크바 비자도 없고, 러시아 가는 비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 여권도 안 가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 국경을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열차는 경찰들이 없이 한 이틀이 지나서 러시아 3번째 역에 도착할 임시에 러시아 경찰들이 열차에 오른다는 거죠. 북경파는 중국 경찰들이 열차에서 내리고 난 뒤면 강탈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주로 상해 장사꾼들과 절강성의 장사꾼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 당시 북경파가 저지르던 일들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3월 10일. 이게 좀 대표적인 일이었거든요. 중국 난징 국영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이 이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출장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 남경에서 북경에 오고 북경에서 이 열차를 탄 거죠. 이 여성이 열차를 탈 때 북경파 갑소명이 이 여성한테 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기차가 중국 변경을 지나서 경찰들이 없는 틈을 타서 갑소명은 이 여성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열차호실을 잘못 찾아왔다면서 이 여성한테 말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너 처음으로 모스크바로 가네. 이 여성도 열차 안에서 말할 친구도 없고 하니 갑소명한테 웃으면서 대답을 한 거죠. 나 처음으로 모스크바 간다. 이렇게 뭐 서로 인사말이 통하다 보니 갑소명이 아예 이 여성이 열차 방 안에 들어가 마주 앉아서 이 여자를 마주 앉아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이 여자가 혼자 외출한 거구나. 갑소명은. 그 다음에야 불씨로 여자의 몸을 쓰담기 시작하죠. 그때 이 여자는 겁이 질렸죠. 혼자고 그리고 이렇게 건장한 남자가 막 성희롱을 하고 나니. 하지만 갑소명은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이 여성을 강간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여자를 강간한 뒤에 북경파 조직원들한테 갑니다. 그때 북경파 조직원들은 모두 3호 열차를 그냥 몽땅, 거기 다른 사람이 없는 거죠. 다른 손님들이 없는 거죠. 3호 열차 안을 몽땅 자기 조직원들이에요.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는 조직원들인데 말합니다. 야, 나 아까 내가 이쁘다는 그 여자를 내가 하고 왔다. 그러니까 갑소명이 말 들은 조직원들은 술도 마셨겠다. 흥분하죠. 이런 자기 부하들을 보고 갑소명은 야, 너희들도 가서 하고 와.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조직원들이 10여 명이 일어서서 그 여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윤관을 했죠. 10여 명이 윤관을 합니다. 여자의 비명소리가 엄청 컸다고 해요. 그때. 하지만 다른 장사꾼들은 모두 자기 열차 안에 방문을 걷어놓고 안으로 잠그고 나몰라라 합니다. 두려운 거죠. 북경파를 잘못 건드렸다가 자기 장사가 망치는 거죠. 이제는 이런 장사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이 조직원들은, 북경파의 조직원들은 이 여성을 강제로 사모 열차까지 끌고 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도착할 때까지 매일매일 서로를 바꿔가면서 윤관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모스크바에 도착한 뒤에 러시아 경찰서에서 신고를 합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중국에서는 이 사건을 3.10 특대 윤관 사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조직, 동북파. 이 동북파는 또 대단한 거죠. 동북파는 이름이 조금화라는 여자가 이끄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조금화 사진을 제가 찾아보다가 이것만 근거될 때 사진만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은 그 당시 북경파 다음으로 불리는 조직인데 이 동북파 조직도 강탈과 납치를 주요로 하는 조직이죠. 그렇다면 이 조직의 두목인 조그마를 제가 말해보도록 하죠. 당시 조그마는 열차 기반 싸움에서 양손에 칼을 들고 그 당시에 광주파, 산동파, 절강파 뭐 그냥 하루에 전멸시켰다는 소문이 있었죠. 하루에 세 조직한테 도전을 한 거죠. 그때 당시 제일 강한 북경파의 갑소명도 동북파의 조그마를 알지에 그러니까 둘째 누나라고 부릅니다. 북경파와 동북파는 그 당시에 열차에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만약시 그때 조그마가 뭐 1번 열차부터 16번 열차까지 뭐 자신이 즐겨 피우는 담배가 있거든요. 우리 중국에서는 그걸 우도 찐화, 그러니까 금화 다섯송이라는 담배가 있어요. 이 담배를 즐겨 피웠다죠. 이 담배 통을 그 당시에 열차 안에 그 1번, 2번 이렇게 써놓은 번호판 있잖아요. 거기에다만 붙여놓으면 북경파든 상해파든 그 번호 안에서 강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안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북파는 주로 소문에 러시아 모스크바 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런 사람을 열차에서 끄집어내 납치하고 중국 가족한테 연락하여 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벌어진 일이니 그리고 러시아에서 벌어진 납치 사건이다 보니 중국 경찰들은 신고가 들어와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해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상해파 두목은 이름이 중국말로 뉴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입니다. 이 상해파는 주요로 중국 안에서 사고를 치거나 뭐 감옥에서 도주를 하거나 이런 범죄자들을 러시아로 밀항시키는 일을 주요로 했죠. 그리고 가끔씩 열차 안에서 강탈도 하고 강간도 하고 그러다 보니 열차 안에 이 세 개 조직은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면 범죄를 일으킨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세 조직이 특혜 사건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중국에서 1996년 5월 26일에 열차 안에서 발생한 526 사건입니다. 열차가 국경을 지나 모스크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열차 안에는 그 당시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는 중국 유학생들, 그리고 러시아를 방문하는 중국의 공무원들, 그리고 뭐 전 중국 여러 각지에서 모여든 장사꾼들, 그리고 가끔은 뭐 러시아로 밀항 가는 도주범들, 이날따라 열차 안에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방이나 다 사람이 찬 거죠. 열차가 한 14시간 가다가 중국边境을 지나서 몽고 나라에 도착합니다. 북경파 두목 갑소명은 모든 조직원들을 이끌고 1번 열차부터 강탈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승객들이 있는 방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서 먼저 폭행을 하고 몸을 뒤지고 밧줄로 몸을 묶고 하면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강탈을 시작한 거죠. 이렇게 열차 1번부터 16번까지 거의 14시간 정도로 강탈하고, 그리고 여기서 강탈만 한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뭐 이쁜 여자가 있다 이러면 강관, 윤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 당시 돈으로 강탈 금액 달러로 2만 불, 중국 돈 17만 위안. 그때 17만 위안이면 엄청 큰 돈이죠. 그리고 금은 장식품, 이게 한 뭐 4만 원어치 된대요. 4만 위안.
그리고 열차가 우라바트, 예, 그러니까 울란바터, 예, 이제 러시아이죠. 울란바터라는 역에 도착해서 모든 조직원들이 이 역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런데, 야, 이거 어이가 없네. 그 다음 역, 울란바터 다음 역, 우드라는 역에서 동북파가 이 열차에 오릅니다. 조그마가 오른 거죠. 직접 오른 거죠. 동북파 두목 조그마는 그 당시에 8개 열차 칸을 강탈하면서 중국 상인 6명을 납치하고 강탈 금액 중국 돈 7만 원을 강탈하여 도망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죠. 아까 북경파 갑소명이 다 강탈해 갔는데 1번부터 16번까지 왜 아직도 돈이 중국 돈 7만 위안이 있지? 예, 여기서 북경파 갑소명을 말하자면 이 두목은 강탈할 때 100% 강탈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냥 양심이 있다고나 할까? 이분들이 장사꾼들이 모스크바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뭐 기차표를 쓴다거나 이런 돈을 남겨두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우리 몸에 좀 양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하지만 이날 조그마는 갑소명이 남겨놓은 돈도 모조리 강탈해가는 거죠. 그리고 납치한 6명을 그 중에서 4명한테서 돈을 뜯어냈고 2명은 폭행해서 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의 가족들은 그 납치됐다니까 돈을 보냈는데 2명은 숨진 거죠. 폭행해서 숨진 거죠. 이날 북경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K3 열차는 완전 지옥의 열차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젠 열차 안에는 상해파만 남았죠. 상해파. 이 상해파도 장난 아니죠. 상해파 두목 동북파하고 북경파가 열차를 휩쓸고 가는 걸 눈앞으로 지켜봅니다. 예. 자기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가만히 쑥쑥지도 나도 당이 들어갔는데 오늘 무슨 날이냐? 나도 해야지. 상해파 두목도 모스크바에 도착하기까지 이제는 강탈할 돈이 없으니까 얘네 장사꾼들이 중국의 물건을 가져다가 러시아에다 팔려고 한 그 물건들을 빼앗기 시작한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윤관을 저지른 거죠. 상해파 조직원들은 모스크바 갈 때까지, 모스크바에 도착할 때까지 3일 동안 윤관을 저지르게 되죠. 이로 인해서 갑소명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그 당시에 갑소명 젊었을 때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갑소명이 18년 뒤에 검거된 뒤의 사진입니다. 그 당시 이번 이 강간 사건으로 우리 중국에서는 526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성 32명이 윤관을 당했고 모든 승객이 돈과 금반지, 금귀걸이 이런 걸 약탈당했고 9명 승객이 폭행으로 숨집니다. 그 당시에 있었다는데 이 숨진 사람 중 2명은 하나는 여자친구고 하나는 와이프인 거죠. 윤관을 당하는 걸 보고 윤관을 당했죠. 눈앞에서 윤관을 당하는 걸 보고 싸우다가 폭행에 죽은 거죠. 그리고 이 상해파 두목은 맞아 죽은 이 2 남자를 열차에서 문을 열고 시체를 밖에 뿌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열차는 6박 7일을 통해서 지옥열차 모스크바에 도착합니다. 승객들은 모스크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죠. 살인이 러시아 안에서 기차 안에서 열차 안에서 살인이 발생했고 윤관, 강탈 다 발생했는데 폭행까지 발생했는데 큰 사건이죠. 러시아 정부는 중국 정부 외교부에 연락을 합니다. 이때야 중국 정부에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국 경찰들이 수사를 하려면 러시아에 가서 범인을 잡는다는 것인데 그 당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많은 외교 문제들이 정리가 되었지만 안 된 부분도 엄청 많았다는 사실이죠. 또 그런 상황이라 범인을 검거하려고 하면 엄청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러시아는 중국 형사들이 총을 소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총도 없이 중국 형사가 범죄자를 잡는다. 그 당시에 모든 파들은 총, 칼, 군기 다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중국 경찰들은 정부에서 전략을 짭니다.
러시아 땅에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다면 기차 안에서 검거하자. 당시 중국 정부에서는 각 지방에서 제일 우수한 경찰 9명을 중국 상인으로 변장시켜 모스크바로 보냅니다. 그 당시에 뽑힌 9명 경찰입니다. 네. 이 9명 경찰들이 그 당시에 한 개 조직으로, 경찰 조직으로 뭉쳐졌습니다. 그 당시에 상인으로 변장한 경찰들이 국경에서 열차를 탔을 때, 그 당시에 뭐 세계파 조직원들은 소문을 들어서인지 아니면 밖으로 소문이 샜는지, 그 당시 열차 안에서 엄청 조용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경찰들은 기차에서 범인을 검거하지도 못하고 열차는 안전하게 모스크바까지 도착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번 모스크바 행의 형사 중 정찰을 담당하는 형사가 상해파 두목 여자친구를 친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사건이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겁니다. 열차에서 상해파 두목 여친 진진이를 꼬신 이 경찰은 여친한테서 상해파 두목이 모스크바에 중국 큰 상인 정모몬을 납치할 거라는 정보를 얻죠. 그 당시 모스크바 경찰도 협조 안 해준다고 합니다. 협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모스크바에 갔을 때 기반을 잡고 있는 상해파, 북경파, 동부파 검거하기 쉽지 않죠. 더 중요한 건 상해파 우돈이 금방 중국 상인을 납치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눈 뜨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좋은 기회에 상해파를 무너뜨리자. 그때 중국 형사들은 모스크바 건달 조직에 있는 중국, 그러니까 모스크바 본지방 조직에 있는, 예, 거기 지인을 통해서 모스크바 본지 건달 조직의 우두머니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거기 두목을 러시아 모스크바 두목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거 듣기로는 뭐 돈을 엄청 팔면서 뭐 술도 쌌다고 합니다. 그 두목한테. 그리고 거기에서 그 본 조직은 사실 그때 당시에 중국 조직을 별로 좋은 감정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 집안에서 일을 치고 하니까 좀 짜증난 거죠. 이런 정황 하에서 중국 형사들이 돈도 받았겠다. 도와주기로 합니다. 상해파에서는 그때 정말로 그 정보대로 정모모를 납치합니다. 그때 중국 형사와 모스크바 본지방 건달 조직들이 같이 움직여서 상해파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상해파 두목, 그 당시에 도망치죠. 상해파가 무너지는 걸 본 러시아 경찰들은 이때서야 중국 형사들이 이번에 진짜 와서 뭐 잡으려고 온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 경찰들이 중국 형사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예, 이때 사진은 그때 상황에 중국 경찰하고 러시아 모스크바 경찰들이 같이 동부파 조직원들을 검거하러 다니는 그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본 조직도 동부파를 습격합니다. 이러다 보니 동부파도 북경파도 스스로 무너지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그 모스크바 본지방 건달들이 조그마를 잡아서 중국 형사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그마는 중국으로 금방 이송되어 온 거죠. 예, 그때 사진이가 이게 조그마를 잡고 모스크바에서 북경까지 오는 열차의 겨우 사진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동부파가 무너졌죠. 동부파가 무너지고 나니까 밖에 동파는 모스크바에만 있는 게 아니죠. 북경에도 있고, 그리고 뭐 몽고에도 있고, 어느 역마다 다 작은 동부파 조직원들이 있는 거죠. 그 조직원들이 뭉쳐서 형사들한테 잡혀서 이송 중인 조그마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직원들을 구한다. 때문에 그 당시에 조그마를 검거한 뒤에 중국은 이 9명 형사들은 중국 정부에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을 좀 더 많이 보내달라. 그 당시에 경찰들 엄청 많이 러시아에 갔죠. 그리고 모든 조직원 1명을 3명의 경찰이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야 안전하게 중국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3명의 경찰이 1명의 조직원을 이송하고 있는 중이죠. 북경에 도착한 뒤 사진입니다. 그리고 상해파 두목 우돈,
우도는 2014년 7월에 러시아에서 검거됩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러시아에서 살면서 도주도 하면서 살면서 지낸 거죠. 그러다가 그때 지금 이 차이를 보세요. 그때는 젊은 나이였는데 이때는 이미 많이 늙은 거죠. 그러니까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도망친 국경파 담소명도 그해 8월에 검거됩니다. 그러니까 상해파 두목 그 한 달 뒤에 검거된 거죠. 그래서 국경으로 러시아에서 국경으로 이송되어 옵니다. 그래서 국경에서 재판이 열렸죠. 재판이. 하지만 그때 재판이 열렸는데 그 당시에 국경파 두목 이 사람 진짜 국경파 두목 답소명은 자기는 이를 벌린 적이 없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중국에서 이미 지난 사건이라 그 당시에 참여했던 뭐 그 조직원들도 이미 감옥에서 잡힌 감옥에 들어간 조직원들도 이미 다 뭐 석방되었고 예 이런 상황이라 이 갑소명한테 시간이 더 오래 지나다 보니 죄를 물을 수 없는 겁니다. 예 하지만 중국이 그때 간한 게 이거죠. 중국 법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재판장은 그때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도 남소명한테 무기징역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영화도 나왔겠다. 뭐도 나왔는데 네가 아니라면 아닌 거냐. 옛날에 그 조사했던 그 남소명 그 조직원들을 잡은 조직원들한테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조직원들이 갑소명을 많이 물어넣은 거죠. 물어넣었죠. 그걸 가지고 재판하다 보니까 물증은 있는데 사람 인증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마다하고 무기징역을 때립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그 뒤로부터 잡히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부터 조직원들이 한 명, 두 명 잡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거의 다 잡아넣은 거죠. 하지만 그때 526 사건에 참여한 조직원들 중 4명은 아직도 도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못 잡은 거죠. 지금 2019년도 다 지나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26 사건의 시간으로 볼 때 이 북경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 가는 기차가 된 지 딱 3주년 맞는 날입니다. 이날에 526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열차의 3주년 개통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세 개의 조직파들이 이를 저지르지 않았냐 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예, 중국 특대 사건 어떠셨나요? 예,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더 좋은 팩트 차이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